세 가지 안 좋은 부분을 한번 부각시켜 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정말 정말 시급했습니다. 네. 아, 자, 원래 제목은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부동산 쉽제? 네, 사기만 사면 우상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부동산 쉽제? 야, 이 재난이 닥쳐올 것이 너무나도 아이고야. 다가올 재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미리 경계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재 9년지기로 겪는 재앙, 수재, 화재, 풍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적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안 좋은 것들이 특히나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25년이. 24년도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은 드렸었어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가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해 모은 경계할 점. 그래서 뭐 대구 경북 대경아 다른 방송 저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예. 괜히 다른 방송 보면은 이 나만의 이 관점이나 이런 것들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묶여서 뭐 딱 비슷한 내용을 다 전달할 거면 뭐 하라겠습니까? 주장이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 부산에 달린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나랑 생각이 다른 유튜버도 봐야 되겠다고 보고 있는데 지겹도록 맨날 첫날 같은 내용을 한다. 하락했고 하락 중이고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글은 다 읽는데 댓글은 잘 달지 않는데 여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언급하셨던 뭐 대경아나 이렇게 또 다른 상승 유튜브를 보면요 진짜 지겹도록 맨날 첫날 같은 내용 뭐 분양하는 아파트 소개해주고 거기에도 약간의 뭐 수수료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것도 상승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또 상승한 것만 부각시켜준다. 상승했고 상승한 것만 보여주고 상승할 것이다. 저는 하락했고 하락 중이고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견주어 봤을 때 제가 22년 10월 21년 저 21년 10월 달에 방송을 시작했군요. 21년 10월부터 25년 1월 달 지금까지 오기까지 누구의 말이 더 맞았느냐 한번 따져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자, 10가지 안 좋은 점들, 쪼그라든 대출 시장, 제가 정책 자금이 줄어든다는 요 내용을 이 표 하나 만들려면요.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투자해야지 이런 거 하나 뽑아냅니다. 이거, 자, 24년도 대출 시장, 정책 자금 특례 포함해서 53조, 일반 은행에서도 많이 초과 대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76조가 아니네. 이게 87조네. 작년에 87조였네요. 87조 정도 돈이 뿌려졌었고, 그리고, 채팅창 연결이, 됐구나. 그리고 24년 10월 달에는 내년에도 85조 정도 돈 뿌릴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이렇게 했었는데요. 1월 달 돼가지고 막상 정부 정책이 나오고 나니까 정부에서는 정책 자금 20조 정도 뿌리려고 하고, 은행에서는 40조. 작은 경우 말씀드리면 60조.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 50조를 뿌리고 20조를 걷어들이고 20조를 걷어들이고 이런 식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만큼 돈 걷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정책 자금은 35조 정도 뿌려질 것이다. 그러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지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것도 숫자 잘못됐네요. 아이고 고칠 게 많구나. 이게 25조 정도. 은행이 25조 정도. 그래서 은행이 많을 때는 민간 대출을 100조나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것이 4분의 1 토막 납니다. 요맘때쯤에는 돈을 많이 뿌릴 때 40조, 45조 이렇게 뿌릴 때는 제가 뭐 은행주, ETF, 은행주 이런 것도 괜찮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도 좀 샀었고 지인도 좀 샀었고 물론 팔아먹긴 했지만 근데 올해 혹시 역시 한국 주식시장 별거 없어 안 돼. 배당주가 역시 최고였어 하고 은행주에 손을 댄다면 상당히 뼈 아플 수도 있을 것이다.
은행이 대출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 네, 아무튼 올해 대출 적으면요 60조 정도 시장. 전년 대비 시장이 30% 정도 대출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량 줄어드는 부분 말씀드릴 때도 전년도 대구 기준으로 월 평균 뭐 1,800건 정도의 거래량이 일어났다면 올해는 30% 정도 줄어들어서 1,400건 정도 거래량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예, 월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돈이 줄어들면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예, 대출 시장이 쪼그라듭니다. 자, 두 번째. 아, 이거 숫자를 잘못 적었구나. 두 번째, 처분 조건. 처분 조건. 특례 보금자리론 23년 1월 달부터 아마 한 10월 달경에 아마 마무리가 거의 되었지 싶은데요.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해야 된다. 근데 3년이라 그러면 26년 1월에서 12월 안에 이때까지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 전세, 월세, 임대를 주고 줬는 경우에 특히나 새 아파트, 23년 새 아파트 전세를 줬다, 월세를 줬다. 임대인이 여기 들어가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근데 거기 살고 있던 사람 내보내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세, 월세 보통 2년 주기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두 집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처분 조건이 꼬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처분 기한은 3년을 주지만 분명히 2년 차 요 무렵에 아마 정리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을 것이다. 안 그래도 매물이 많은 시장에 이렇게 처분 조건까지 걸린 물건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세 번째, 고금리. 네. 20년 이때 2% 중반에서 대출 냈던 사람들 지금 4% 중반의 대출입니다. 25년 저금리라고 했지만 고금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19년도부터 말부터 이미 저금리는 있었거든요. 이때 사람들 경매행이잖아요. 경매행. 20년도에 매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경매행. 21년도에 매수한 사람, 상반기까지 매수한 사람 마찬가지로 경매행.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제자 뉴스에서는 뭐 해수동, 부산 그러면 해수동, 수영구 역시 수영구 짱이지. 하지만 수영구에서 이런 이미 경매 물건이 전국에서 탑급으로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은 없고 대출은 많았다. 그것이 역작용이 25년도 올해 본격화됩니다. 네 번째, 학군지의 위기. 제가 학생 수 대구 출생아 기준으로 학생 수를 추계했을 때 22만 명의 학생이 11만 명으로 바뀌는데 20년 세월이 걸렸어요. 학생 수가 반토막 나는데 20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학생 수가 12만 명의 학생 수가 6만 명으로 바뀌는데 10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032년 되면 학생 수 반토막 납니다. 2022년 학생 수 대비 무시무시합니다. 그전에는 조금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별로 실감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6학년이 여기 지금 12만 명이니까 한 학년에 1, 2, 3, 4, 5, 6 한 학년에 2만 명씩 쭉 있다고 해봅시다. 6학년 2만 명 졸업하고 나면 다시 1학년이 2만 명이 들어오고 자, 요것이 몇 년 동안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별로 체감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6학년이 2만 명이 졸업하면 1학년이 뭐 15,000명이 들어오고 뭐 14,000명이 들어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학생 수가 6,000명, 7,000명씩 줄어듭니다. 생각해 보시죠. 6학년이 2만 명이 졸업을 하는데 1학년이 뭐 13,000명 들어옵니다. 13,000명이 입학합니다. 이거 심각하지 않나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학생 수가 이게 출생아 수가 한국에 많을 때 그 뭐 93학번, 뭐 92학번 70년대 뭐 초반생 태어날 때 그때 한국 출생아 수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이 70년대 1970년대 초반에 100만 명이 한 번에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요. 지금 23만 명입니다.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출생아 수가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학생 수 줄어드는 거 이제 학생 뭐 학원 뭐 어디 할 거 없이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그 한 아버지가 그 자신의 자녀의 손을 잡고 그 발에다 주던 학교, 그 초등학교가 요양원으로 변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데려다 주는 아버지가 노인이 되어서 그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도 그런 현실 못지 않았다. 여기서도 제가 해주니까 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추가 보완 설명, 추가 보완. 제가 뭐 학교 쪽은 잘 모르니까, 교육 쪽은 잘 모르니까 교육 쪽에 또 정통하신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일단 현재 고2, 3, 2년간은 내신 9등급제. 내신 따라 학교 낮춰가는 학생들 있겠지만 의대 입시할 애들은 결국 수능까지 바라보고 가는 애들이 대다수라 학군지는 중요합니다. 학군지 중요성 무시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만 그나마 덜 줄어드는 것이 학군지일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2년 뒤 이제 대변혁이 시작되죠. 내신 5등급제. 1등급 비율이 지금 현재 1, 2등급 학생이 1등급이 되는 요런 시절. 상위 10%까지 1등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능의 변별력이 또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학군지에 아직까지 명줄은 10년 이상 더 남아있는 것 같다. 근데요, 일본도 그 난리를 치고 인구가 줄어들고 학교가 요양원으로 바뀌고 그 난리를 쳤지만 그래도 학구열이나 이런 것들 여전히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거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충격적인 걸 얼마 전에 한번 들었는데요. 일본의 대학교 4학년생들은 뭘 하느냐. 한 4학년 1학기 되면 취업이 거의 다 확정이 된대요. 그럼 2학기 되면 이제 남은 대학 생활을 좀 즐기고 이렇게 있다가 취업을 한대요.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교육계에서 일하시는 저스티스 닥터님이 사교육 붕괴는 4, 50만 명 애들이 아니고 15년쯤 뒤에 수험생 학생 수가 20에서 30만 명이 되는 그때, 제가 여기 요때 있죠.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2032년 부터 해서 고등학생 수가 급격하게 꺾여버립니다. 고등학생 수도 지금 초등학생 수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중학교는 먼저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위기로 본다. 그래서 일본도 재수학원 그리고 사교육 붕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고 더 빠를 것이다. 왜? 일본은 157 충격, 출산율 줄어드는 것이 1.57로 줄어들 때 우리의 충격은 0.72였죠. 출산율이 이렇게 일본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교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혹시 젊은데 이쪽으로 하려고 한다. 이거 진짜 험난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겠죠. 앞으로 이분의 의견으로는 학군지의 중요성은 좀 떨어질 것이다. 일자리 가까운 것, 산업, 그 다음에 직장 가까운 것, 아니면 수도권 핵심 인프라 갖춘 지역, 이런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덧붙여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자격증을 너무 남발했다. 너무 많이 뿌려놨다. 전부 자격증 장사였습니다. 간호조무사, 교육고사 등등등등. 그래도 학군지는 괜찮다 아이가. 그래서 제가 요거 24년 4월 달경에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출생아 수와 그에 따른 학생 수, 이 경동초등학교 하나만 뽑아서 대구에 있는 초등학생 수와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이 자료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쏟아 부어야 만듭니다. 이게 한 표로 딱 볼 수 있는 게 이게 흔치 않습니다. 자, 그 대단하다는 경동초등학교 뭐가 대단하냐? 중고등학교의 이 쏠림,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1학년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261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그 학생들이 6학년이 되었을 때는 학생 수가 456명입니다. 좀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가 잘 없거든요. 보통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여기 늘어납니다. 이게 학군지의 위험이죠. 학군지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입학하는 학생 수 대비 이렇게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 나가면요.
결국에는 학생 수가 2035년쯤 되면 그 과밀이었고 그 대단하다는 그곳도, 예? 경동초등학교 뭐 30명 넘어서 과밀이다. 뭐 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였습니까? 근데 24년도 1학년이 7반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때 학급당 학생 수가 처음으로 30명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한 해였죠. 내년부터는 그 충격이 더합니다. 근데 물론 외부에서 또 많이 전학이 오기 때문에 25년도에 만약에 182명의 입학생이 있었다면 이런 것도 누가 자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싶은데 아마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한 320명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이게 학군지의 힘입니다. 학군지 아닌 지역은 180명 입학하면 졸업할 때 되면 그 수 유지하면 다행인 정도겠죠. 어쨌든 이 대단하다는 학군지도 10년이 지나면 대구 시내 학생 수가 반절로 줄어들잖아요. 반절로 줄어듭니다. 마찬가지 현상을 겪읍시다. 물론 다른 지역보다는 낫다. 다른 지역보다는 낫다. 하지만 줄어드는 학생 수를 여파는 모든 곳에 미치게 될 것이다. 자, 5번째입니다. 수도권 상승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불과 한 4달, 5달 전쯤에 이 상승률이 플러스 0.32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점을 찍은 이후로 여름 정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에 와 있는데요. 이 서울에 잘 나가는 구 몇 개만 플러스로 유지되고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이미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이거 마이너스 행 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 분위기 자체가 꺾였다.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요. 6번째, 아파트의 노후화.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2030년, 2038년, 2038년쯤 되면은 대구에 있는 아파트 3채, 2채 중에 한 채는 30년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를 진단해 보면요, 25%입니다. 네, 대구 시내 아파트 4채 중에 한 채가 30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22년 후가 되면은 3채 중에 한 채가 30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 38년 조금 늘려닫기는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신규 아파트가 지어질 거니까요. 아무튼 2035년 정도 되면은 정말 2채 중에 한 채는 30년 이상인 아파트가 됩니다. 물론 10년 후에 되면 10년 후가 되면은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을 기준으로 이 노령화되었다고 말하면 그래도 60살은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는 좀 오래된 아파트다. 좀 고령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30년 이상 넘어가면 고령화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이 사람이 늙어가는 것보다 아파트가 더 빨리 늙어가는구나. 그냥 사람으로 치면요. 10년 후에 2명 중에 1명이 65세 노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경쟁력, 활력 이런 것들이 느껴지겠나요? 근데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10년 후가 되면 2채 중에 한 채가 30년 이상입니다. 자, 7번째, 전세 시장이 축소된다라는 뉴스.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줄어들면서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가 인상되거나 이것이 25년 1, 4분기에 예고되어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전에 대출 2억 내주던 것을 대출 1.8억밖에 안 내주는 상황. 갑자기 임차인이 2천만 원을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 예, 전세 시장 쪼그라듭니다. 전체 대출 시장도 쪼그라들었죠. 네, 마찬가지 전세 시장도 쪼그라들고 있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 돈이 좀 모여야지 뭐 집도 사고 투자도 생각하고 할 건데요. 자, 1년 전 대비 금리가 10% 이상 올랐고 기름값도 한 5% 정도 더 비싼 상태. 이 두 개만 한때는 이게 또 기름값만 해도 한 10%, 7%, 8% 있었습니다. 이 두 개만 유가와 환율만 놓고 보더라도 야 물가 20%는 오르겠네. 1년 전 대비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물가도 높아졌죠. 금리가 높아져서 이자 감다고 바쁘죠.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반토막 아니 반의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자, 이 돈이 안 모여요.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투자의 여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자, 9번째입니다. 원화 자산 가치의 하락. 원화 자산 가치 하락. 한국에 왜 투자해? 야, 미국 가야지. 미국 S&P 500. 이거 봐. 상승 봐.
박스피는 언제부터 박스피입니까? 2000. 예. 여기 한국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면 맞죠.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회의론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10번째, AI 기술. 중국 놀랍습니다. 미국 놀랍습니다. 한국이 갖다 붙이지도 못합니다. 반도체 중국이 미친 듯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로봇 시장, 와, 한국은 어디 견줄 때도 안 됩니다. 뭐, 여기 어디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는 어디 갖다 붙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조선 국뽕의 차 있잖아요.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의 한 반의 반 정도 수준 될라나? 예,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 LCD는 끝났죠. 예. 뭐 LED에 그 다음에 또 그더 나가는 것들 점점 중국이 다 침식해 들어와 버리더라. 철강 우리나라에 수입해 가지고 원자재 수입해 가지고 만들고 이런 수입해 오는 가격이요. 수입해 오는 가격보다 그거 만들어 놓은 완제품 수입해 오는 게 더 싸다 그러잖아요. 정유화학, 대규모 기관 산업, 뭐 중국, 그리고 중동까지 이거 자기들이 다 해먹죠 이제. 한국이 별로 해먹을 거리가 없더라. 등등등등등등등등. 뭐 우주, 뭐 첨단 산업, 뭐 등등등등. 하여튼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싸움까지 휘말려 가지고 야, 한국이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